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은 누군데 유명하지? 요즘은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이런 소셜미디어도 있고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쿠팡 플레이, 다양한 OTT 서비스도 있잖아요. 자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를 만나고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쟤는 뭔데 저런 얘기를 하지? 왜냐면 제 채널에 댓글로 종종 달리거든요. 쟤는 누군데 구독자가 이렇게 많지?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레이지 북클럽에서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 Famous, 왜 그들만 유명할까? 입니다. 우선 왜 유명해져야 하는가? 라는 것부터 생각해보고 싶어요. 책 Famous, 왜 그들만 유명한가에서는 현대사회에서 특정 분야의 소수의 승자만 압도적인 성과 보상을 차지하는 현상을 승자 독식 사회라고 설명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단순히 실력 차이가 아니라 명성, 네트워크, 사회적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더욱 강화된다는 거죠. 쉬운 예로 노래만 잘한다고 누구나 히트곡이 생기고 콘서트가 전석 매진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정말 많지만 정말 소수의 가수들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죠. 인정받는단 말이 영어로 be recognized 라고 하거든요.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하다는 것도 famous라는 단어 말고 well known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잘 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에 맞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내용을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방 안의 코끼리를 활용하라 입니다. 방 안의 코끼리는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문제를 말해요. 미국에서는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버락 오바마가 2003년 상원의원에 출마했을 때의 일화를 소개하는데요. 그의 주변 사람들은 버락 오바마가 훌륭한 정치인이 될 거라고 확신을 했지만 그의 특이한 이름과 흑인이라는 것이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2008년 그가 대선에 나왔을 때는 그 장애물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낳았죠. 그 당시의 대중들은 이제 미국도 흑인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오바마가 미국과 전 세계에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이런 움직임이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죠. 그렇게 오바마는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사회가 특정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건데요. 미디어, 정치, 연예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민감한 주제를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시로 사회의 계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룬 영화, 기생충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부의 격차와 계급 문제는 예민한 주제였지만 기생충은 이를 날카롭게 조명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죠. 결국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사람들이 공감은 하지만 말하기 꺼려하는 문제를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주목받았던 순간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쯤 나의 과거 직장 상사들에게 라는 컨텐츠를 만든 적이 있어요.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는 그런 파격적인 썸네일이었는데 그 뒤에 올린 게 6개월 만에 1억 벌고 배운 것들이라는 영상이었어요. 그때 막 조회수가 터지면서 구독자 수가 빠르게 증가했었는데 당시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받았던 그런 부조리한 상황들을 이제 꼬집어서 얘기하고 그리고 회사를 나와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내용이었어요. 모두가 마음속에 갖고 있었지만 혹여나 내가 막 나중에 취업할 때 방해가 될까봐 조금 시시하던 거를 이제 제가 터트린 거죠. 그 메시지가 좀 강하게 인식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시대에 따라 방 안의 코끼리는 변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금기시되었던 주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적으로 논의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베스트셀러 책들을 많이 만드신 그 기획자분이 해준 얘기가 있는데요. 그 시대에 터부시되는, 금기되는 주제로 책을 만들면 그게 터진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90년대에는 동성애랑 성소수자 문제가 대중문화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넷플릭스, 디즈니, 할리우드에서 LGBT 캐릭터들이 점점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요즘 한국에서도 그런 바람이 불고 있고요. 이처럼 시대에 따라 논의의 중심이 되는 방 안의 코끼리는 변하게 돼 있어요. 대중의 가치관이 변화하는 흐름을 읽고 새로운 방 안의 코끼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정리해보면 모두가 피하는 주제를 다루면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집단의 양극화를 이용하는 겁니다. 책에서는 집단의 양극화가 명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비슷한 의견을 가진 집단에서 토론하게 되면 더 극단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은 정치나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에서 많이 활용되고 특정 인물이나 브랜드가 유명해지는 과정에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 사례로 비틀즈와 비틀매니아가 나와요. 비틀즈의 팬덤은 단순한 팬클럽을 넘어서 문화 현상으로 강하게 자리 잡았어요. 비틀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호감을 넘어서 비틀즈는 세계 최고의 밴드야 라는 강한 신념으로 변했죠. 반대로 비틀즈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비틀즈는 과대평가됐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양극화된 형상들이 비틀즈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최근 사례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브랜드가 아니라 강한 찬반 논쟁을 일으키는 브랜드죠. 머스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를 천재적인 혁신가라고 부르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를 위험한 사업가라고 표현해요. 이러한 양극화된 논쟁이 끊임없이 뉴스를 타고 미디어를 타고 대중의 대화 속에 머물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는 엄청난 영향력을 손에 쥐게 됐죠. 요즘 우리나라 정치 이슈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 양극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합니다. 저같이 우유부단한 사람은 유명해지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세상을 바꿀 혁신이다, 또는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한 주장이 필요한 거죠. 애매한 메시지들은 사람의 이목을 끌기에는 좀 약합니다. 그렇게 강한 팬덤을 만들면 그 그룹 안에서 지속적인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논란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논란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비판을 받더라도 이 논란 자체가 나를 유명하게 만든다 라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유명해지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쫄보라서 논란에 휘말리기 너무 싫거든요. 세 번째는 초기 성공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앞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랑 좀 연결되는데요. 한 번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공을 어떻게 증폭시키냐가 중요한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누적 이익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작은 성공을 점점점 키워나가면서 이익이 누적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인데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컨트리 음악으로 처음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두 곡이 히트했다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갔죠. 팬들에게 깜짝 이벤트 열어서 선물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직접 댓글을 달아주면서 스위프티라는 그 스위프트 군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테일러가 저격하면 같이 저격해주고 테일러가 욕먹으면 같이 보호해주고 그런 되게 무서운 군단이 됐죠. 그리고 2019년 러버라는 앨범에서는 LGBTQ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메시지를 담았는데요. 많은 팬들은 테일러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그녀가 이제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럼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그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돼요. 저도 이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그냥 퇴사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다양한 수익 활동을 하면서 그런 작은 성공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나누다 보니까 이 채널이 조금씩 커졌어요.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의 메시지와 이제 잘 맞는 게스트들을 이제 섭외해가지고 같이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의 그린 토크가 됐어요. 처음에는 제 주변 지인들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굉장히 뭐 유명한 분들도 많이 나오시죠. 유명한 교수님이나 뭐 연예인 분들 아니면 유튜버 분들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 분들 해외 저자분들도 나오시고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그런 분들이랑 콘텐츠를 찍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 뒤로 뭐 책도 내고 새로운 채널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상품들도 만들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런 작은 성공들이 계속해서 다음 프로젝트들을 도와주면서 점점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책에서 정보폭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정보폭포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나 행동에서 정보를 얻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선택을 하는 현상을 말해요. 다른 말로 뭐 밴드웨건 효과라고도 하죠. 즉 어떤 사람들이 영화나 책, 음악, 브랜드 등을 선호하면 그것이 초기에 신호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이 전파들이 모여서 어떤 대상이 객관적으로 좋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왜 우리도 이제 넷플릭스 들어가면 지금 뭐 탑 1, 2, 3, 4 그 중에서 이제 뭐 볼까 고르잖아요. 그리고 서점 가서도 베스트셀러 섹션부터 이제 확인하게 되고 뭐 음악을 들어 멜론에 들어가도 뭐 탑백에 이제 순서대로 이제 보고 그런 것처럼요.
그렇게 작은 성공들을 점점 이제 누적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이제 초기에 이제 관심을 끄는 거는 점점 더 쉬워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최대한 많은 기회를 만들어라입니다. 영상 앞에도 얘기했지만 실력이 뛰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유명해지고 모두가 명성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아주 유명한 화가 방고우도 그랬죠. 방고우는 살아 생전에는 유명하지 않았다가 죽어서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한 명이 됐어요. 그건 방고우의 형수 요한나가 만들어낸 일인데요. 그녀는 방고우가 죽은 다음에 방고우의 그림과 편지를 세상에 알리는데 온 인생을 바쳤다고 해요. 요한나는 그 그림들을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 전시회를 열었고요. 미술 평론가들에게 막 그림을 기증하기도 했고 계속 세상에 방고우를 알린 거예요. 그렇게 그의 예술적 고뇌와 철학을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세를 받은 작가로도 유명한 분이 있죠. 해리포터 시리즈의 J.K. 롤링인데요. J.K. 롤링도 그 해리포터 시리즈가 성공한 다음에 거기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리포터라는 브랜드를 키워나갔어요. 처음에는 소설로 시작했지만 이거를 영화화시키면서 팬덤을 유지했고요. 테마파크를 개장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확장했어요. 그리고 신비한 동물사전이라는 신작 시리즈를 계속 만들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한 거죠. 이러한 전략 때문에 해리포터 시리즈는 단순히 소설책이 아니라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게 돼요. 이 예시들만 봐도 재능도 중요하지만 나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한번 알려진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회자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 책은 운이라는 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를 함으로써 운이 만나는 순간을 기회로 만드는 거죠. 국민 MC 유재석 님도 이런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항상 이제 막 방송이 어긋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럴 때 신한테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나에게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내가 마음이 변하거나 초심을 잃고 이 모든 것들을 나 혼자 이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힘든 시련을 줘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쩌면 운이라는 것, 기회라는 것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도 나도 유명해지고 싶은데 쟤는 도대체 왜 유명한 거지? 어떻게 유명한 거지? 궁금한 생각이 드신다면 요 Famous, 왜 그들만 유명한가? 요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